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삼성자수성가의 김영진입니다. 일단 우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1차를 합격하신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바로 이제 주말에 시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 제시문 면접 기반 전형에 대해서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는 바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있는데 이 2019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셔가지고 풀어보세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작년도 거니까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보셨다는 전제, 또는 이제 풀어보실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문제는 보통 이제 시사 이슈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주로 시사 이슈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그리고 SNS상의 혐오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이렇게 이제 형태로 시사 이슈가 출제가 됐고, 시사 이슈에 대한 출제 범위는 뭐 국제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뭐 법, 인권, 정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시사 이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시험 보러 가시는 학생들의 경우는 올해의 시사 이슈, 그리고 올해에 나왔던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하나의 최근의 이슈들은 반드시 이제 뉴스로 점검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찬성과 반대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난민이다 그러면 난민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이제 이슈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찬성 또는 반대, 즉 찬성하던지 아니면 반대하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전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라는 식의 양비양시 형태의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무조건 추가 질문이 주로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나오는데, 그 추가 질문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반론의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제시문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하면은, 야, 이런 반대의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제 형태의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경희대학교 그럼 제시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먼저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난민 정책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난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 거는 바로 근거예요. 근거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근거는 최대한 단어이면 단어일수록 좋습니다. 근거가 굉장하게 많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동사로 너무나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해줄 경우엔 다음 문장을 논증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는 뭐 인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사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거는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찬성한다의 경우는 긍정적 효과로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논술을 해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예시를 사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A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사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이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반론 형태의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반론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반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난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이라고 이제 재반박을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를 들면서 이제 재반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옹호하는 근거를 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주장, 그 주장과는 약간의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옹호하고 재반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가 A 플러스 B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합리적인 대안이 최대한 구체적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개인과 사회가 뭔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인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주장보다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법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주장이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답변과 그런 특징들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준비를 안 하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은 솔직히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정말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 해설만 정확하게 봐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